한국이 사막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린 석유 부국이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도 감당하지 못한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인해 사우디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미래는 없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도 심각한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수자원 공학자들. 사우디가 코웃음 쳤던 한국 기술.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한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사우디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된다고? 사우디 왕실과 정부 관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막 한복판에서 이것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모든 국민이 경악했고 심지어 사우디 왕실은 한국을 향해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드 알-사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조국은 석유 부국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저희에게 더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입니다. 리야드의 연평균 강수량은 고작 100록, 서울의 1400와 비교하면 얼마나 건조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물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랐고 그 경험이 저를 수자원 공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5년간 일한 끝에 저는 현재 3천만 사우디 국민의 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물 없이는 도시가 존재할 수 없고 농업이 불가능하며 산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2018년 제가 이 직책을 맡았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유엔 기준으로 극심한 물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는 화석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거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 부족한 물을 해결해 왔지만 두 방법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화석 대수층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고 해수 담수화는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지하수를 퍼올려 도시와 농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관계 농업 프로젝트로 인해 사막에서도 밀, 과일,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화석 대수층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고 이는 몇몇 전문가들이 수년간 경고해온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유 산업에서 얻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해외에서 물을 수입하면 된다.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것이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3년 전 사우디 북부 알-자우프 지역에서 수천 개의 우물이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자우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농업지역 중 하나로 올리브 농장과 밀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사우디의 식량 바구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들이 관계용 펌프를 가동시켰을 때 물 대신 모래와 공기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겼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한 농장주가 물을 찾기 위해 더 깊게 우물을 팠지만 300m 이상 내려가도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농장들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수확을 기다리던 작물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 농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세 세대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다른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 전통, 생활 방식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자우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타북, 하일, 카심 등 여러 지역에서도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위가 연간 1m 이상 하락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5m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시로 이주했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마을들이 하나둘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물 트럭을 보내 긴급 지원을 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조차 깨끗한 물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사용할 화장실 물이 없어 위생 문제가 발생했고 의료 장비를 세척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긴급 수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남은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모스크, 학교,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물 절약 메시지를 전파했고 가정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왕실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물 사용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내에 우리의 주요 지하수 대수층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왕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국가 차원의 수자원 비상 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해수 담수화 시설의 대폭 확장, 물 재활용 시스템의 현대화, 국가적인 물 절약 프로그램 등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는 2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 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었고 둘째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수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의 제안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건 무리다. 위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오염된 물을 사용한 결과 설사와 같은 소화기 질환이 증가했고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 질환도 늘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에게는 의사가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천만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고 제가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물 부족을 극복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수처리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데 집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웠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이 1960-70년대 한국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강의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는 그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수자원 공사와 관련 기관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해수 담수화 최적화 기술,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 등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이 개발한 에너지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담수화 시스템보다 30-4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의 수자원 공학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전문가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초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느렸습니다. 아마도 한국 측에서도 이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2주가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자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곧바로 한국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한 물 위기의 심각성을 자세히 설명했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회의 도중 한 중년의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사미 씨, 도대체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이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곧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 정부는 최고의 수자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지만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극단적인 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도착하자마자 알자우프 지역으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현장을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곳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마른 우물들과 황폐해진 농장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팀장은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밤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팀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접근법은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문제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 관리의 문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역삼 투합 해수 담소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긴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년 내내 풍부한 햇빛을 받습니다. 한국팀은 이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담소화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담소화 플랜트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한국팀은 자국에서 개발한 신형 분리막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분리막은 기존 제품보다 더 얇고 효율적이어서 같은 양의 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분리막은 내구성이 뛰어나 교체 주기가 길어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사우디 전역의 수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약 30에서 40%의 물이 낡은 배관과 누수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적 접근법 외에도 한국팀은 물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는 물 가격 구조 개편, 물 절약 장치 보급, 학교에서의 물 교육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관리 전체를 재구성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국팀은 이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규모와 환경은 더 도전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는 오히려 이 시스템의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과 자신감에 점점 더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스템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초기 투자 후에는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 자금을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추가 조사와 논의 끝에 저는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사우디 왕실에 제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한국팀의 접근법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실은 즉시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물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플랜트는 알-자우프 지역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한국과 사우디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팀의 경험과 적응력 덕분에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6개월 후 파일럿 플랜트가 완성되었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플랜트는 예상보다 15%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생산된 물의 품질은 국제 표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성공할 수 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가 세워졌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온도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했고 사막의 모래바람은 정밀한 장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김 박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조건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모래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장비가 극한의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냉각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한국팀은 현지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우디 노동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사우디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기꺼이 공유했고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부품이 배송 지연으로 인해 도착하지 않아 전체 일정이 위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 박사 팀은 밤을 새워 대체 부품을 현지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는 지하수 맥을 잘못 판단하여 초기 설계를 수정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지만 한국팀은 더 효율적인 배관 설계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개월 앞서 주요 시설이 완성되었고 테스트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드디어 첫 번째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대표들, 주요 정부 관료들, 그리고 현지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행사장에는 특별히 설치된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밸브를 열면 새로운 시스템에서 생산된 첫 물이 흘러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왕실 대표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사미 씨, 당신이 이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비전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한국팀도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수도 밸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 나왔지만 이내 투명한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였습니다. 물이 흘러나온 후 즉시 수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물은 세계 보건기구의 식수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미네랄 함량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보다도 더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격했습니다. 왕실의 고위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공급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자급자족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태양광 기반 해수 담수화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자연 조건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의 성공은 빠르게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고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한국에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사우디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첫 번째 플랜트가 있는 자우프 지역 중심부에 세워질 예정이었고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영예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인의 이름을 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팀의 공헌이 얼마나 크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주요 기관들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물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투자청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한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에는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방향성이 변화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협력의 영향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우디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의 성공 이후 저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에서 강연할 때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숫자원 관리와 환경공학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석유공학이 아닌 물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석유는 우리의 과거였지만 물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물을 절약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의 성공 이후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10개의 추가 플랜트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더 큰 규모로 더 효율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물 관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과 한국의 기술적 노하우를 결합하여 전 세계의 물 부족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왕실의 지원과 국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초기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10년짜리 계획이 이제 5년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의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5년간 사우디 전역에 30개의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100개의 중소형 플랜트를 농촌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90% 이상이 안정적인 수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단순히 물 공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재구상했습니다. 사막을 녹지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며 물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우디와 한국은 그린 사막 이니셔티브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 사막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물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수 담수화로 생산된 물은 도시와 농업에 공급된 후 사용된 물은 첨단 정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화된 물은 다시 농업 용수나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순환 시스템 덕분에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 방울의 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물을 찾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어야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그 시간을 교육이나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이 급격히 감소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7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모른 채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학교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학교에 깨끗한 물과 현대적인 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출석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막 지역에도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안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사우디의 투자가 결합되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립 관계, 수경 재배, 정밀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리야드 남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그린밸리라는 시범 농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수확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토마토, 오이, 딸기, 심지어 쌀까지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사막 기후에 적합한 작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과학자들은 염분과 건조함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고, 이는 다른 건조 지역 국가들에도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의 발전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첨단 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귀농을 선택했으며 한때 버려졌던 마을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녹화 프로젝트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담수화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소금을 활용하여 특수 토양 계량제를 만들고 이를 사막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사막의 모래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되었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사우디 전역에 심어졌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모래바람을 막고 미기후를 개선하며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면서 토양의 강우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관측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 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협력은 에너지, 건설, IT,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국 간 교역량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계획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우디 한국물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매년 수백 명의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높아졌고 한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양국 간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된 목표와 비전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서로를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 위기가 가장 심각했을 때 저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대책을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한때 갈색이었던 풍경이 녹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 그리고 평화롭게 일상을 영위하는 마을 주민들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나라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고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위기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과거를 극복한 결과였습니다. 5년 전 많은 전문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시를 포기하고 해안가로 이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건조지역 국가들이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는 전 세계의 물 부족 지역을 돕기 위한 글로벌 워터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비슷한 도전에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도전에 맞서고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는 석유가 아닌 물과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기술력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한국이 세계에 기여한 이런 성공 사례를 들려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